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이미 모든 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는 대놓고 나보고 들으라는 듯 소리는 점점 심해졌다. 나는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 벽 뒤에서 나는 소리는 마치 내가 된 것 같았다.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손은 내 아래로 향했다. 그 여자가 점점 더 궁금해졌다. 이런 소리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얼굴. 그런 모습이 나를 점점 뜨겁게 만들었다. 처음 그 소리를 들은 건 아주 평범한 밤이었다. 아내는 거실에서 드라마를 보고 있었고 나는 안방에 누워 휴대폰을 내려놓은 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특별히 피곤하지도 특별히 생각이 많지도 않은 그저 하루가 끝나가던 순간이었다. 그때였다. 벽 너머에서 아주 미세한 울림이 전해졌다. 처음엔 착각이라고 생각했다. 아파트는 오래됐고 이웃집 생활 소음쯤이야 가끔 들릴 수 있는 일이니까. 하지만 그 울림은 곧 리듬이라는 형태를 띠기 시작했다. 불규칙하지도 완전히 규칙적이지도 않은 묘하게 살아있는 흐름. 멈췄다 이어지고 조금 빨라졌다가 다시 느려지는 반복. 나는 본능적으로 숨을 죽였다.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괜히 들키는 기분이 들어서였다. 아내는 여전히 TV를 보고 있었다. 웃음소리, 효과음, 대사들이 그 리듬 위로 겹쳐졌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내 귀는 점점 TV 소리를 놓치고 있었다. 나는 몸을 돌려 자연스럽게 벽 쪽으로 누웠다. 불쾌하지 않았다. 시끄럽다고 느껴지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그 리듬은 내가 아주 오래 잊고 지냈던 어떤 감각을 조심스럽게 두드리고 있었다. 아직이네. 그 생각이 머릿속에 떠오른 순간 나는 스스로에게 놀랐다. 왜 멈춰달라가 아니라 아직이라는 말을 떠올렸는지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내가 알 수 없는 누군가의 밤이 조금씩 깊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이상하게도 현실감 있게 느껴졌다. 나는 시계를 확인했다. 밤 11시를 조금 넘긴 시각. 그 리듬은 갑자기 커지지도 과장되게 이어지지도 않았다. 그저 묵묵히 자기만의 속도를 유지하며 계속됐다. 그게 더 문제였다. 너무 자연스러웠고 너무 익숙한 사람들의 시간처럼 들렸기 때문이다. 나는 눈을 감았다. 하지만 귀는 더 또렷해졌다. 벽 너머의 공기, 그 방의 온도,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숨결까지 상상하지 않으려 해도 머릿속에 저절로 그려졌다. 이상하게도 내가 있는 이 방이 아니라 벽 너머의 공간이 더 또렷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이건 우연히 들은 소리가 아니라 내가 이미 받아들이고 있는 무언가라는 걸. 그날 밤 그 리듬은 꽤 오래 이어졌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끝났다. 나는 잠들지 못했다. 리듬이 사라진 뒤에도 귀가 계속 벽을 향해 열려 있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주도 비슷한 시간이 되면 나는 무의식적으로 시계를 확인하고 자리를 옮겼다. 아내에게 들키지 않게, 그러면서도 혹시라도 놓치지 않게. 그 소리는 어느새 소음이 아니라 기다림이 되었다. 그리고 나는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이미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발을 내딛고 있다는 걸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때의 나는 그 사실을 애써 외면했다. 그저 생각했다. 설마 이게 시작일 리는 없겠지. 그렇게 벽 하나를 사이에 둔 두 개의 밤은 조용히 같은 리듬을 향해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 소리는 규칙적이었다.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치 숨이 맞춰진 것처럼 이어지는 리듬. 늦은 밤 집안의 모든 소리가 가라앉은 뒤에야 또렷해지는 박자였다. 나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괜히 호흡을 죽였다. 아내가 옆방에서 잠든 뒤 혼자 남아 천장을 바라보며 귀를 기울였다. 처음엔 불쾌함이었다. 그 다음은 민망함.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스스로 인정하기 싫은 감정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결혼한 지 17년. 우리는 더 이상 서로를 묻지 않았다. 어땠어? 라는 말도 괜찮아? 라는 질문도 사라진 지 오래였다. 같은 집에 살고 있었지만 각자의 하루는 서로에게 보고 대상이 아니었다. 그래서였을까? 벽 너머의 소리는 단순한 소음이 아니었다. 그건 내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무언가를 자꾸만 건드렸다. 그녀를 처음 본 건 우연이었다. 엘리베이터 안 짧은 인사, 차분한 말투, 단정한 차림. 내가 상상했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다. 그날 밤 소리는 더 선명하게 들렸다. 그리고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이제 이건 우연히 듣는 소리가 아니라 내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며칠 뒤 나는 일부러 동선을 바꿨다. 그리고 일부러 가게 문을 열었다. 꽃집 안은 조용했고 그녀는 혼자였다. 대화는 평범했다. 날씨 이야기, 이웃 이야기, 사소한 말들. 하지만 말과 말 사이 설명할 수 없는 긴장이 흘렀다. 그녀가 먼저 말을 꺼냈다. 그날 말씀해 주셔서 감사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괜찮지 않았다. 그날 이후 우리는 자주 마주쳤다. 우연처럼 그러나 점점 의도적으로. 어느 날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그녀가 말했다. 가끔은 혼자인 게 너무 길게 느껴져요. 나는 그 말을 붙잡지 말았어야 했다. 하지만 붙잡았다. 저도요. 그 한마디로 충분했다. 우리는 서로의 말을 더 묻지 않았다. 묻지 않는다는 건 이미 알고 있다는 뜻이니까. 비가 오던 저녁 그녀의 집 앞에서 나는 멈춰섰다. 문 하나. 그 문은 물리적인 경계이자 되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선이었다. 잠깐만 들어올래요? 그 질문은 가볍게 던져졌지만 나는 그 무게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크지 않았다. 하지만 그 순간 내 안에서는 분명히 무언가가 끊어졌다. 그날 밤 벽 너머의 리듬은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이제 나는 듣는 쪽이 아니었으니까. 그리고 나는 알았다. 이 선택은 실수가 아니라는 걸. 이미 한참 전부터 마음은 그 문 앞에 서 있었으니까. 그날 이후로 벽은 더 이상 벽이 아니었다. 그저 얇은 막 하나였다. 숨소리와 온기, 그리고 선택이 오가는 경계선. 아침이 오자 모든 게 평소와 같아 보였다. 아내는 부엌에서 컵을 씻고 있었고 아이는 학교 갈 준비를 하며 거실을 오갔다. 나는 평소보다 말수가 적었다. 괜히 눈을 마주치면 들킬 것만 같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죄책감보다 먼저 올라온 감정은 기묘한 생기였다. 잠을 설쳤는데도 몸이 가벼웠다. 머릿속은 계속 한 장면으로 돌아갔다. 문이 닫히던 순간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던 눈빛, 그리고 그 이후의 침묵까지. 그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서로가 알고도 선택한 침묵이었다. 며칠 동안 옆집은 조용했다. 그래서 더 신경이 쓰였다. 소리가 들리지 않자 오히려 불안해졌다. 그날 밤이 우연이었는지 아니면 끝이었는지, 내가 혼자 착각한 건 아닐지. 그런데 목요일 저녁 엘리베이터에서 그녀를 다시 만났다. 눈이 마주쳤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도 그날의 공기가 그대로 흘러나왔다. 안녕하세요. 형식적인 인사였다.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눈은 달랐다.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확인하는 듯 했다. 그날 괜찮으셨어요? 내가 먼저 말을 꺼냈다. 이 한마디가 이미 안전선을 벗어났다는 걸 알면서도 잠시 침묵. 엘리베이터의 숫자가 하나씩 내려갔다. 괜찮지 않으면 인사도 안 했겠죠. 그녀는 그렇게 말했다. 짧았지만 충분했다. 그날 밤 다시 소리가 들렸다. 전보다 작았고 더 조심스러웠다. 마치 누군가를 의식하는 리듬처럼. 나는 숨을 고르며 침대에 앉아 있었다. 아내는 이미 잠들어 있었다. 이번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몸이 먼저 반응했다.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때 깨달았다. 그날 이후 우리는 말을 줄였다. 대신 신호가 생겼다. 복도에서 마주칠 때의 눈빛, 문 너머에서 느껴지는 기척, 현관에 불이 켜지는 시간. 약속은 없었다. 대신 예상 가능한 반복이 있었다. 일주일 뒤 그녀의 메시지가 왔다.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짧고 건조한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분명했다. 나는 한참을 휴대폰만 쥐고 있었다. 지금 답장을 보내면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래도 결국 보냈다. 지금도 괜찮아요. 문 앞에 섰을 때 손이 떨렸다. 이번엔 우연이 아니었다. 문이 열렸고 그녀는 한 발짝 물러서며 말했다. 들어오세요. 그 한마디로 모든 변명은 사라졌다. 안은 조용했다. TV도 음악도 없었다. 말도 없었다. 서로를 마주보고 서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숨소리만 또렷해졌다. 후회하실 수도 있어요. 그녀가 말했다. 나를 말리는 말 같았지만 눈은 정반대였다. 이미 한 번 선택했잖아요. 내 말은 부드러웠지만 돌이킬 수 없다는 의미였다. 그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대신 문을 잠갔다. 찰칵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만남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다. 그저 서로 비어있는 시간에 문을 열었을 뿐이었다.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익숙함이 되는 데는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았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그 모든 과정에서 누구도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이제 벽 너머의 소리는 자극이 아니라 확인이 되었고 침묵은 거리감이 아니라 공모가 되었다. 나는 알았다. 이건 더 이상 일탈이 아니었다. 생활이 되어가고 있었다. 가장 위험한 건 아무 일도 없는 날들이었다. 우리는 더 이상 서로를 확인하지 않았다. 확신은 이미 몸에 남아 있었고 침묵은 불안이 아니라 규칙이 되었다. 문이 열리는 시간, 불이 꺼지는 순서,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지 않는 동선. 누가 정한 것도 아닌데 어느새 정확히 맞아떨어지고 있었다. 나는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집은 그대로였고 아내도 아이도 변한 게 없었다. 그렇다면 문제는 없다고. 하지만 거짓말은 언제나 아주 작은 균열에서 시작된다. 아내가 먼저 이상함을 느낀 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순간이었다. 요즘 당신 집에 있어도 어딘가 멀리 있는 것 같아. 밥을 먹다 말고. 그녀가 툭 던지듯 말했다. 나는 웃으며 넘겼다. 그런가? 일 때문이지 뭐. 하지만 그날 밤 아내는 잠들지 않았다. 등을 돌린 채 누워있는 시간 동안 나는 그녀의 숨을 세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잠든 숨과 깨어있는 숨은 분명히 달랐다. 그때 벽 너머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렸다. 이전처럼 분명하지도 도발적이지도 않았다. 하지만 나는 바로 알았다. 그녀였다. 이제는 소리보다 타이밍이 더 위험했다. 아내가 깨어있는 시간, 아이의 방불이 켜진 시간, 그리고 벽 너머의 기척.
머릿속에서 세 개의 시계가 동시에 돌아갔다. 그날 이후로 나는 벽을 의식하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자극이었던 것이 이제는 증거처럼 느껴졌다. 며칠 뒤 그녀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이 문장 하나에 그동안 억눌러 두었던 현실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무슨 일 있어요? 당신 안에 나를 본 것 같아요.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졌다. 어디서? 아파트 앞. 눈이 마주쳤어요.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아내의 얼굴을 떠올렸다. 아무것도 모른 채 매일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일상을 반복하는 얼굴. 그리고 그 옆에서 내가 하고 있던 선택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정말 들키지 않은 걸까? 아니면 아무도 말하지 않았을 뿐일까? 며칠 동안 우리는 만나지 않았다. 그 공백이 관계를 정리하게 만들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다. 그녀를 떠올리는 빈도가 늘었고 집에 있는 시간이 더 불편해졌다. 아내의 말투, 아이의 질문, 집안의 공기까지 모두 나를 죄인처럼 만들었다. 그때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욕망이 아니었다. 이미 일상에 파고든 중독이었다. 그리고 결국 가장 위험한 선택은 항상 가장 조용하게 찾아온다. 엘리베이터에서 그녀를 다시 만났을 때였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녀가 먼저 말했다. 이렇게 끝낼 수 있을까요? 그 질문에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끝내고 싶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다시 만났다. 아무 약속도 설명도 없이. 그날은 비가 왔다. 복도에 물기 섞인 발자국 소리가 남아 있었고 엘리베이터 안은 유난히 조용했다. 문 앞에 섰을 때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았다. 노크도 없이 손잡이를 잡았고 문은 이미 열려 있었다. 들어올 줄 알았어요. 그녀의 말투는 담담했다. 마치 이미 결론이 난 이야기처럼. 우리는 말을 하지 않았다. 이제 말은 필요 없었다. 조심해야 한다는 것도, 위험하다는 것도, 누군가 다칠 수 있다는 것도 이미 충분히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온 이유는 단 하나였다. 이 상태를 포기할 수 없다는 것. 그날 이후 우리는 더 철저해졌다. 시간은 더 짧아졌고 만남은 더 잦아졌다. 오히려 그게 덜 위험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짧으면 괜찮아. 흔적만 남기지 않으면 돼. 집에 있는 시간만 피해. 이 모든 말은 사실을 가리기 위한 변명이었다. 우리는 점점 스릴에 익숙해지고 있었다. 아내의 눈빛이 달라졌다는 걸 나는 분명히 느끼고 있었다. 말수가 줄었고 질문이 늘었다. 오늘은 왜 이렇게 늦어? 요즘 왜 샤워를 그렇게 자주 해? 휴대폰 알림, 왜 자꾸 무음이야? 나는 하나하나 대답했지만 그 대답들이 쌓일수록 거짓말의 무게도 커졌다. 결정적인 순간은 아주 사소하게 찾아왔다. 어느 저녁 아내가 거실에서 말했다. 관리실에서 전화 왔어. 심장이 내려앉았다. 옆집 소음 때문에 민원이 들어왔다더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상하지 않아? 소리 난다는 집이 바로 우리 옆집인데 신고는 늘 다른 집에서 한대. 아내는 나를 보지 않았다. TV를 보며 말했지만 그 말은 분명 나를 향해 있었다. 그날 밤 그녀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이제 정말 위험해요. 나는 바로 답하지 않았다. 답장을 보내는 순간 모든 걸 잃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시에 답하지 않으면 지금의 나 자신을 잃는 기분이 들었다. 결국 이렇게 보냈다. 그만하자고 말하려면 직접 만나서 해요. 그날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둘 다 알고 있었다.
그래서 더 위험했고, 그래서 더 진지했다. 문이 닫히던 순간 그녀가 말했다. 우리 너무 멀리 온 거죠? 나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근데 이상해요. 그녀가 이어 말했다. 돌아갈 수 있다면 돌아가야 하는데 왜 그게 싫을까요? 나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날 이후로 우리는 약속을 바꿨다. 만나는 횟수를 줄이자는 말은 하지 않았다. 대신 방식을 바꾸자고 했다. 집에서는 안 만나요. 그녀가 먼저 말했다. 그 말에는 두려움과 미련이 동시에 섞여 있었다. 이제 여기선 너무 위험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나도 알고 있었다. 벽 하나를 사이에 둔 이 생활은 언젠가 반드시 흔적을 남긴다는 걸. 우리는 외부로 나갔다. 아주 멀지도 아주 가깝지도 않은 곳. 낮에는 평범한 상가였고 밤에는 이름 없는 공간이 되는 곳. 그렇게 하면 모든 게 조금은 깨끗해질 거라 스스로를 속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집을 벗어나자 흥분은 줄지 않았다. 오히려 더 커졌다. 집에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해야 했고 그 연기는 점점 자연스러워졌다. 아내는 여전히 의심했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없었다. 요즘은 옆집도 조용하네. 그 말이 칭찬처럼 들렸다는 사실이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녀와의 관계도 변했다. 처음의 긴장감, 처음의 죄책감은 어느새 사라지고 있었다. 대신 남은 건 서로를 너무 잘 알게 된 거리감이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상대의 상태를 읽을 수 있었고 원하는 것도 점점 비슷해졌다. 그건 친밀함이 아니라 공범 의식에 가까웠다. 어느 날 그녀가 물었다. 이렇게 계속 가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나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끝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아니, 생각하지 않으려 애써왔기 때문이다. 지금은 생각하지 말아요. 그 말은 사실상 대답이었다. 그 무렵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당신 나한테 숨기는 거 있지? 그 순간 모든 소리가 멀어졌다. 아니, 너무 빠른 부정이었다. 아내는 더 묻지 않았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서웠다. 나는 깨달았다. 이 관계의 가장 큰 위험은 들키는 게 아니었다. 나 자신이 점점 분리되고 있다는 것. 집에서는 남편이었고 밖에서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이 서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도 마찬가지였다. 어느 날 그녀가 말했다. 남편이 물었어요. 요즘 왜 이렇게 편안해 보이냐고. 그 말에 우리는 동시에 웃었다. 웃음은 나왔지만 기쁨은 아니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게 문제였다. 신고도 없었고 문제 제기도 없었고 의심은 늘 스쳐 지나갈 뿐 붙잡히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살았다.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들처럼. 집에서는 평범했다. 아내는 여전히 밥을 차렸고 아이의 숙제를 물었고 주말이면 장을 봤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필요한 대답을 했고 필요한 시간에 집에 있었다. 겉으로 보기에 우리 집은 안정적이었다. 너무 안정적이었다. 그녀도 마찬가지였다. 남편은 주말마다 올라왔고 둘은 외식도 하고 사진도 남겼다. 주변 사람들은 말했다. 부부 사이 좋아 보이네. 그 말에 그녀는 웃었다. 웃는 법을 아주 잘 알게 되었으니까. 우리는 더 이상 자주 만나지 않았다.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도 아니었다. 그저 필요할 때만 찾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감정은 정리되지 않았고 관계는 끝나지도 않았다. 대신 일정이 되었다.
어느 날 나는 문득 깨달았다. 그녀와 함께 있을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괜찮아라는 걸. 괜찮지 않았지만 말할 필요가 없었고 말해도 달라질 게 없었다. 아내는 점점 조용해졌다. 질문이 줄었고 기대도 줄었다. 그 대신 체념 같은 게 남았다. 어느 날 밤 그녀가 말했다. 당신은 나랑 있어도 이미 다른 데 있는 것 같아. 나는 부정하지 않았다. 그저 말하지 않았을 뿐이다. 아이의 얼굴이 어느 순간 낯설어졌다. 언제 이렇게 컸는지, 언제 이렇게 말을 줄였는지 알지 못했다. 나는 항상 바쁘다는 이유로 빠져 있었다. 그녀에게서도 비슷한 말이 왔다. 남편이랑 같이 있어도 아무 감정이 안 들어요. 우리는 그 말에 서로를 위로하지 않았다. 위로는 해결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시간은 흘렀다. 우리는 들키지 않았다. 끝내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래서 모든 선택은 문제없는 선택이 되었다. 하지만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라고 있었다. 어느 날 엘리베이터에서 그녀를 만났다. 아주 오랜만이었다. 우리는 인사만 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문이 열리고 각자의 층에서 내렸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우리는 서로를 잃은 것도 아니고 가진 것도 아니었다. 그저 서로의 삶을 조금씩 닳게 만들었을 뿐이었다. 집으로 돌아와 불을 끄고 누웠다. 아내는 등을 돌린 채 이미 잠들어 있었다. 나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다. 들키지 않았다는 건 구원일까, 형벌일까? 아마 둘 다 아닐 것이다. 그저 이 선택의 결과일 뿐이다. 아무도 알지 못했지만 아무도 온전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선택 앞에서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생각이 드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다음 이야기를 놓치고 싶지 않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